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은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도 같은 오프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더 괜찮아진 시장이었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2%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호재는 부재했습니다. 간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또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깔려 있었는데요. 다만 지수는 힘을 내줬습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고 바이오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시총 상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림 어제와는 반대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전강 후 약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약 후 강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약세로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 0.58% 상승하면서 2,494.66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각각 1,600억 원, 1,5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외국인은 제조업과 전기전자, 또 기관도 서비스업과 제조업 좀 비중 크게 담았고요. 개인이 나 홀로 3,300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같은 추세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출발 약보합으로 파란 물캠에 출발했지만 우상향 또렷하게 그려갔고요. 특히나 상승력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전거래 대비 2.14% 크게 오르면서 834.19포인트로 거래 기분 좋게 끝이 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매매 동향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를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의미가 있죠. 무려 10거래일 만에 사자세를 들어왔고 오늘 코스닥에서 2,200억 원 물량 크게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팔자세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사자세를 자리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도 상승불을 켰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연일 강세 마감 보이던 환율이 어제 대비 7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되면서 1원 40전 하락한 1,337원 20전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기분 좋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네. 그 단타 좀 하신다는 분들은 한 번씩은 건드렸을 법한 종목인 다이나믹 디자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주가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한 주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열풍이 좀 불면서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존재감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뭐 어제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등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참 지난달에 있었던 배터리 열풍에서 주가가 2,7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리튬이라던가 최근에 EV 첨단 소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회사에 이제 관계사로 부각을 받으면서 좀 덜 올라간 EV 첨단 소재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관련해서 이제 채굴권 라이센스가 획득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 이렇게 뉴스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원자재 관련주,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급등이 좀 나왔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팀 코리아가 거기서 수주를 또 따내는 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주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죠. 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서 주가는 이제 예전에 잘 갔었던 12,000원대나 이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사실 진짜 여기 10,000원 근처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데 내일은 여기를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살펴보니까 재무 상태를 보니까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이런 재무제표를 안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것보다 재료만 강하면 뭐 차트만 잘 맞으면은 오히려 수익이 잘 났던 시기들도 있었잖아요. 올 초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투자자의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월요일에 나왔잖아요. 월요일 나와서 제가 실적이라는 얘기만 한 20-30번 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실적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실적적으로 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물론 오늘까지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고 저 역시도 이 종목을 과거에 이제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수익 실현 잘 했지만 이 종목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배경으로는 현재 적자가 좀 5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크게 흑자 전환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5년 만에 흑자 전환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기 투자 정도로만 소모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단기 투자조차도 이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요. 네. 앞으로 저희 종목에서 하나씩 또 공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도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갔잖아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서 더 이상 나쁠 일보다는 좋은 일만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또 직접 이렇게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 4거래일 상승 추세, 2거래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인리 니켈 광산 라이센스 임박 기대감으로 장대 양복을 보였습니다. 내일 하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고요. 재무 분석 상에서도 5년 연속 적자 기록된 점 짚어주시면서 실적 상세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투자에 주의해보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AB 프로 바이오 한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달 구간에 셀트리온 이제 관계사로 엮여 있고 AB 프로 바이오 이 공동 회사가 셀트리온과의 이제 미국 관계사에서 AB 프로 바이오 이제 코퍼레이션과 협력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 작은 회사들을 이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4월달에 그 뉴스로 상한가 2번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빠졌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런 언급들 나오면서 언론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온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해도 되냐 물어보시면 사실 이 종목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안 좋다. 네.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매매할 때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물려서 이제 잘못 물리면은 1년, 2년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손절이나 이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재무적으로는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슈를 타고 올라간 영역이고 셀트리온의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오늘의 상한가 이후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항상 이런 종목들은 큰 비중을 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작은 종목, 이제 단타할 수 있는 자금,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 잃어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금액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워낙 또 많이 떨어졌어요. 4월달에 이 뉴스 받고 700원대부터 4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400원대라는 건 기본 동전주죠.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1,000원 이하의 종목들 사실 매매하는 걸 별로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들 잘못 걸리면은 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지만 이런 뉴스들을 따라가면서 매매하기보다는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런 부분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 나왔지만 손익절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기준 잡고 매매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문의 주셨을 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B프로 바이오였습니다. 역시나 상한가 도달한 종목 선택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인수합병 후보군 부각되면서 급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부분 짚어주셨고 이런 이슈로 크게 움직인 종목 단기로 적은 비중으로 투자해보자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적품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아마 많이 예상하셨을 만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 JYP 네. 가져왔습니다. JYP가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네, 오늘도 그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예상을 깨고 오늘 신고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강한 힘을 보여준 우리 시장에서 사실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좀 휘청했을 때도 우리나라 K-팝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IRA 때문에 막 주저앉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 K-팝을 잘 나가고 있었어요. 뭐 BTS를 비롯해서 걸그룹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JYP도 그런 이제 걸그룹과 이제 보이그룹들,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들이 수치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도 굉장히 잘 버텼었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작년, 재작년도부터는 이제 수치가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저도 사실 최근 이 JYP의 신 그룹들에 대해서는 네.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네. 최근에 급등한 그 배경 중에서는 이제 전원 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걸그룹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A2K라고 이제 이름이 정해진 상태이고요. 네. 지금 이제 공개가 다 완전히 된 게 아니라서 조만간 이제 프로모션 영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촬영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JYP의 주가가 한 4조 원 정도가 돼요. 오늘 좀 올랐겠죠. 4조 원을 좀 넘어간 상황인데 네. 예전에 그 JYP의 걸그룹 일본에서 데뷔했던 니쥬라는 그룹이 있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니쥬가 데뷔했을 때 네. 그때 2020년도 증시가 막 화랑기였을 때 그 힘을 타고 JYP의 주가가 2배 정도 뛴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성과도 좀 있었지만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데뷔발이 엄청나다는 거를 안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제 그런 A2K라는 신인을 앞두고 좀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던 내용이 뭐냐면은 네. 지금 시총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을 과거의 계산법을 대입을 했을 때 6조 원까지 볼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50%는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과연 가능할까 그게? 좀 너무 좀 과도하다는 생각들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과거의 또 사례들을 봤을 때 주가가 10배, 20배짜리 종목들을 또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실적이라는 재료와 그런 이제 숨겨진 새로운 그룹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중에 주가가 현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지금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기를 기다렸다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다 이미 반영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좀 저평가된 엔터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상한가를 저평가 엔터주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JYP 엔터 그제 장 마감 이후 호실적 발표 후에 시간은 상한가 같고요.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걸그룹 A2K 이런 신인그룹 기대감과 증권사 리포트에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지양하고 조정 때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네. 좀 주식을 이제 1, 2년 하신 분이 아니고 좀 이제 3년, 네.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네. HLB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HLB가 오늘 장중에 이제 고가는 20%가 넘게 올랐고 종가는 이제 14%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재료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약에 대한 이슈, FDA, 뭐 임상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와요. HLB는 과거에 종목이 주가 89,000원이죠. 원래 이거는 이제 권리락이 나오고 무증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추정 주가인데 15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고 시총이 10조가 넘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구간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은 보면 이제 11월 달 이후 작년 11월 달로부터 올해 연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면서 41,900원 오늘 고가를 만들어 줬고요.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FDA의 간합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했다.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암 치료제. 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나오고 이게 기술 수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슈지만 그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제 뭐 임상 신청을 했다 아니면 이제 임상 신청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런 언론 뉴스들에도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사실 올라갈 때는 또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HLB도 오늘 이제 4%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연중 고가를 갱신했다는 점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 제약바이오의 이제 상징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HLB가 올라오면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로 같이 움직였을 때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계속 강조했던 자동차 부품주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부품주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종목들로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올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제약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LB는 이후에 또 이제 맥점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를 경신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당장도 매수가 가능해 보일 정도로 좀 좋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완전히 임상이 빠그러지거나 뭐 통과 신청서를 낸 게 완전히 뭐 무산되거나 이런 악재 뉴스만 아니라면 당분간은 상승할 것이 보이는 흐름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FDA의 간약 신약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서 제출 완료로 기대감에 시세가 분출이 되었는데요. 연중 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상방 더 열려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주도 섹터가 제약 바이오주로 훈풍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짚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참 네.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라는 게 네. 시장은 끊임없이 악재를 찾아내고 뭐 네. 호재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로운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디폴트에 대한 위기감 계속 네. 고조가 되고 있고 언론들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시장이 하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 정치권에 다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이제 메카시 의장 이게 얘기 나오는데 쉽게 통과해주지 않고 있어요. 부채안에 대해서. 네. 협상을 좀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사실 디폴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계속 양쪽에서도 디폴트가 되는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협상은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도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이럴 때도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뭐 15년 만에 은행이 파산했다. 뭐 이제 시장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뭐 이제 고금리 시장에 뭐 무슨 주식이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보란 듯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나 우리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근데 에코프로 필두로 해서 올랐던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다시 이제 830포인트를 오늘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기로점에 있다. 근데 디폴트 위기에 놓인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무방에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8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전략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폴트 미국 채무 불이행을 두고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승률 높은 성공할 수 있는 수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12월에 매수했던 SY입니다. 지난 월요일 때 오랜만에 AS 주시면서 주가 상승 전망 주셨고요. 4,000원 이상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보조 나온 종목인데요. 전략 독인할까요? 네, 이제 제가 다시 또 갈 때가 되다 보니까 네. AS를 또 주기적으로 갖고 오게 됐고요. 네. 아마도 다음 주에도 계속 갖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SY가 이번에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그동안 내리막길이었던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고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저는 다시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크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재건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에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한때 그 뭐 사우디 네옴시티라던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뭐 데모 같은 기업도 뭐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최근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바닥에 있다가 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들보다 저는 SY가 더 실적들이 좋게 나왔고 네. 주가도 더 저점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나왔고요. 회사가 지금 2020년까지는 적자였지만 21년도부터 흑자로 들어섰고 네. 작년도 잘 버텼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또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는 건설 이벤트가 특별한 거는 없는데 네. 이제 해외 재건이라던가 또 터키 쪽에도 또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말 주가가 4,000원까지만 올라가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 4,000원은 1차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고 도달시 저는 2차 전략을 또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의 전략을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25일에 매수했던 스코넥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주가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애플, MR 헤드셋 관련 XR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7% 상승, 마감도 5%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스코넥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오늘 장중 분위기 괜찮았고요. 네. 시간에도 괜찮았고 6월 달에 나올 그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 그 애플이 헤드셋을 공개를 할 그런 이제 차례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요. 이제 네. 드디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헤드셋이 사실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미 예전에 메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애플이 만들면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요 MR 헤드셋 시장에 삼성이 뛰어든다는 전망이 지금 나와서 삼성과 애플의 어떤 양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셋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면 그런 메타버스 컨텐츠랑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코넥을 제가 같은 내용으로 작년에 추천해서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저점이 확인돼서 들어간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스코넥을 여러분께 제시드렸던 날 그날 저녁 공개 방송에서 또 하나 종목을 드린 게 있습니다. 네. 같은 업종이었는데요. 그 종목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함께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렇게 이제 저점에 있는 걸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고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저점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저희 종목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코넥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 후에 저점에서 재전략 주신 종목이고요. 목표가까지 부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9일에 매수했던 화인 서킷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재전략 주셨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입니다. 13,000원 이하는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조정세 나오다가 오늘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5% 강세 거래 끝이 됐거든요. 화인 서킷에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재밌는 부분은 실적이 이번에 못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못 나올 거라는 거 사실 이미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2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이제 다 공개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전망치가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더라고 이미 다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장 초기에 주가가 빠졌던 것도 같은 이유이고
3월 달에는 잠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테마로 올랐다가 4월 달에 조정받고 5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잘 못 나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에 내려왔던 주가 하락에 대한 설명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재소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더 이상의 이제 나올 만한 나쁜 것들이 없다. 이미 다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그것을 오늘 확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거래량이 조금은 더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3,000원 이하에서는 저점이니까 매수하셔도 되고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3,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본 게임이 시작되는 종목이니까 조금만 더 이거는 인내하고 가지고 계시면은 금방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화인 서킷에 더 이상의 악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야기 주셨고요. 동일하게 13,000원 이하에서 매수 유효, 추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1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화장품 엔터, 또 신수지 사업 진출 모멘텀까지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3% 상승하면서 최고가 보였고요.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VTGMP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요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회사 이전 사명이 GMP였는데 네.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 주력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이제 신사업이 더 본업을 뛰어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자회사 큐브엔터를 통해서 엔터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특징주로 JYP를 소개드리면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 엔터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VTGMP도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리오프닝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최근에 이슈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VTGMP가 기존의 본업이었던 라미네이팅 사업부인 GMP를 물적 분할해서 떼어내고 이제는 화장품이랑 신사업, 이번에 신사업에 또 배터리 소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수소 산업이랑. 그래서 화장품과 배터리와 수소 같은 이런 신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어차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미래 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 버는 그런 재료들이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막 과격하게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차분하게 우상향이 나올 거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관련해서 엔터준 모멘텀 살아있는 VTGMP입니다. 엔터준의 저평가 종목이고요. 또 화장품과 함께 신사 배터리 부분 재료 다시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 더 길게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두올입니다. 지난 AS 때는 보유로 의견 주셨고 어제 호실적 발표 후에 상한가 마감했고요. 오늘 장중 12% 상승, 다만 윗골을 달면서 2%대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률 45% 달성이 됐습니다. 두올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두올에 대한 부분 일단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네. 실적이 있는 종목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 맨 바닥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주식을 말씀드리지만 꼭대기에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꼭대기에 파는 것도 어렵지만 맨 바닥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욕심이에요. 만약에 이제 3,000원짜리 종목이 이제 4,000원, 5,000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맨 저가 3,000원에 사지 못했더라도 4,000원에 살 수 있어야 되고 4,000원에 사서 5,000원, 6,000원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내가 분석을 해서 알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항상 맨 바닥 자리를 잡을 필요는 없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추세를 파악하고 매수해라.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두호를 말씀드렸을 때 4월 말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거래량이 전혀 없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까 하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 종목을 왜 추천하지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딱 이 차트를 보다가 어제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동반이 되면서 근 1년 사이에 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오늘은 그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어요. 지금 이 자리가 더 갈까 말까는 사실 또 봐야 돼요. 당장에 제가 이거를 꼭대기를 맞추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바닥을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꼭대기를 다 이제 전략 매도를 꼭대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네. 에코프로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82만 원이 고가였던 것이고 지금은 좀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걷어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종목이 좀 이 현재 구간에서 캔들이 몇 개 여러 개가 생기고 4,000원대 횡보를 해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드려요.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두올 같은 종목들,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많은 참여해 주셔서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올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당장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겠다. 노란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올 저점에 매수하기도 또 최고가 수익 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추세 때 추천드렸고요. 캔들 생기면서 4,000원대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상방은 열려 있다고 의견 주셨고 자세한 전략들을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0일에 매수했던 소주 관련 종목 무학입니다. 어제 또 5% 강세 보였고 오늘은 또 1%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지켜내고 있습니다. 무학은 또 어떤 전망 주실까요? 제가 이 종목 얘기하면서 이제 네. 앵커님한테 소주 좋아하시냐 네. 그러니까 장난을 치면서 여쭤봤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지난주에 딱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맨 바닥 자리를 잡을 필요는 없다. 이 종목도 이제 재료가 어떤 재료가 엮일지는 모르겠는데 소주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주값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이 종목은 이제 경남, 울산, 부산 이쪽에서 이제 소주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어요. 21년도에 적자에서 22년도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 22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지수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고가는 이제 12,000원까지도 있었는데 제가 12,000원에서 추천드린 게 아니죠. 4,500원에서 추천드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거래량 들어오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평단가가 맞춰지는 구간. 지금 이 보라색 선이 241선인데요. 241선을 지난주에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이 있었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1, 2주 안에 강한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또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해서 드리는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AS도 한번 드렸는데 또 AS를 가지고 와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편하게 또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항상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꼭 이런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쌓아가 보시는 매매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랑톡방 오시면 문의 주셨을 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무학도 한번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학 상방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소주 가격 인상 뉴스 모멘텀 받을 시에는 강한 시세 분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매수 유효 보유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화수 모두 강세 보였고요. 이런 원격 비대면 뉴스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어떤 의견 들어볼까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매수하고 나서 네. 떨어졌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떨어졌던 구간도 있었는데 떨어졌던 구간에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된다. 제가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대, 이제 구름대 아래 구간대에서는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2,300원대죠. 이 위로 올라오는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그려지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400원인데 지금은 이제 분명히 처음에 드렸던 매수 가격보다 많이 높은 가격이에요. 40% 이상도 올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매할 때는 이제 단타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바닥을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게 1,600원이 최저점이었지만 네.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주식에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면서 흐름이 바뀔 때 흐름이 바뀌는 자리를 매매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은 완연히 상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의 맥점을 찾는다면 3,860원 단기적으로 고가가 만들어졌지만 더 올라갈 자리는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 원격 의류주 중에 아직 안 간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비트컴퓨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노란톡방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비트컴퓨터도 지금 이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아직 인성정보에 비해서 많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테마가 받았을 때 또 굉장히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를 이제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정보도 지금 저는 더 상방을 보고 있고 관심 있게 같이 볼 수 있는 다른 원격 의료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좀 수익을 실제로 진짜 찍히는 수익 10%, 20%, 30% 이렇게 팍팍 찍히는 수익 3%, 5% 먹고 사실 떨어질 때는 3%, 5% 했다고 손절 잘 안 하잖아요. 손절할 때는 손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올라가는 자리는 또 확실하게 공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인성정보 관심 있게 보시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원격으로 관련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비트컴퓨터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인성정보 상승 자리는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성정보 외에도 비트컴퓨터 등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고 말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코리아 FT입니다. 지난 AS 때 더 상승세 열려 있다. 다만 매물대가 있는 만큼 좀 조정 동반한 강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 주셨거든요. 코리아 FT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하락 상승을 좀 반복하고 있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정말 정확하게 또 이제 네. 메모를 잘 해두셔서 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네. 이제 설명하면서도 사실 기분이 좋은데 네. 저는 월요일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드리기는 했어요. 고가 자리가 이제 4,000원이었는데 4,000원에 딱 정확하게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매도했던 가격대가 3,8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을 보면서 이제 분봉 잠깐 보면요. 이 분봉상에서 시가 아래로 밀리는 구간 이 3,850원 내외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봤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제가 4,000원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매도를 본 것은 이미 매물대가 있어요. 이 구간에 아직 쌓여있는 매물대가 있고 이걸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지수가 또 코스닥이 2% 넘게 상승했잖아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지수가 떨어지려는 힘보다는 또 그래도 받아주려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매매 전략을 보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코리아 FT는 출발한다고 하면 이 이전의 가격도 다 매물을 소화하고 4,4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네. 이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 지금 매수해도 될까? 매도해야 될까? 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코리아 FT는 지금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가져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노랑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조정 나오면 다시 매수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진짜로 실제로 찍히는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로 수익 극대화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한번 네.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이 네.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를 타고 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재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준비한 종목이고요. 종목명부터 공개드리면 컴퍼니 K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컴퍼니 K라는 종목은 이제 창투사고요. 벤처캐피탈, 이곳저곳 투자하는 그런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이 될 만한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집행을 해서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되고 또 상장까지 하게 되면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고 있죠. 그래서 창투사들은 보통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작은 기업들의 초기 단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따라서 가져가는 수익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했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컴퍼니 K가 최근에 챗 GPT의 도전장을 내는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뉴스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많이 좀 부각이 안 된 거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였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이제 하이브와 함께 손을 잡고 마코빌이라는 이제 게임사에다가 또 지분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요 게임사의 캐릭터가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다는 또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렇게 바닥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는데 오늘 살짝 고개를 들면서 이제는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또 실적을 봐야 되겠죠. 요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한 번씩 실적을 검증하고 드리는데요. 네. 요번에 컴퍼니 K는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냐면은 지금 만약 주가가 너무 올라 있으면 이거는 엄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졌고 특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오히려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반등하는 걸로 봤을 때 이제는 팔 사람들은 좀 다 팔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컴퍼니 K는 이제 다시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됐고요. 혹시나 올 초에 들어가셨는데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번에 저랑 같이 공략을 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니까 아직 들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저의 전략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번에는 바닥주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목표가 10% 제시를 드리겠고요. 네. 금액으로 보자면 6,250억 구간까지 일단 1차 상승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000원 구간 잡아드리니까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컴퍼니 K 창투사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과거 수익 실현 이후에 좋은 구간에서 재추천드린 종목인데요. 국내 AI 기업 투자 소식이 있었고요. 하이브와 게임사 투자 부분 등 재료에 비해서 주가가 저점에 위치해 있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6,250원, 손절가 5,0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엔터주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이제 그 적풍 정보님께서도 JYP 아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엔터주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저는 엔터주를 많이 공략하고 있었지는 않았어요. 네. 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네. 엔터주는 사실 저한테는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엔터 산업 자체가 이제 그 연예인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뭐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잘 믿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또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이 부각을 받는다면은 그걸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KT그룹 계열의 이제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다. 엔터주 이제 엔터사를 차려서 이렇게 막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엔터주 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화면에도 지금 다 소개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음악 유통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분명히 22년도, 23년도 내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던 흐름에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잠깐 터치를 했었고요. 26%대 강세가 나왔는데 시간의 시장에서 보니까 약간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시간의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와서 오히려 떨어지면은 내 시가에 저희가 매수를 드리는 거니까 더 매매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하면 음봉 나오는 구간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름대 아래 자리가 아니라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매물대 소화해주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기에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다. 엔터주들도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이제 가격을 전략을 드리지 않을 거고 5% 정도 수익 보시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4,400원, 4,200원 정도. 지금 이제 갭 음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가보다는 낮은 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음봉이 나오냐 양봉이 나오냐에 따라 또 시장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8시에 있는 방송에서 또 언급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내일 잠중에 또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들 최근에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꼭대기 구간에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맨 바닥에서 살 필요도 없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추세를 돌리는 구간 이 종목 이제 관심 있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시 방송에서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처음으로 거의 엔터주를 공략해 주신 것 같습니다. KT그룹 계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이고요. 단기 전략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매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폴트 우려감이 계속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디폴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네. 시장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의회 당사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메카시 의장도 그렇고 디폴트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트럼프 때 셧다운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예산안, 정부 1년에 이제 초기에 예산안을 이제 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쟁이 나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쟁이 나면서 그거를 한 번에 통과해주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기능을 축소하는 셧다운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다. 이런 정도보다는 더 큰 거라고 봐요. 디폴트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디폴트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로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시장에 겁을 많이 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시장에서 결국 수익을 내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흐름에 쓸려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매매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8시 방송 참여하시면 그러한 전략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채무 불이행 부분을 두고 시장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성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